환매는 이런 거예요. 환매는 갑이 있고 을이 있고 이렇게 건물이 있는데 9월 1일 날 매매를 했는데 동시에 미리 살 걸 약정에는 환매. 그러면 환매는 둘만의 약정이니까 이걸 등기하면 제3자에 대항할 수 있죠. 그래서 이 환매는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을 넘지 못하죠. 그리고 이 환매 등기를 해놓으면 이렇게 2번에 소유권 이전 원래 갑인데 3번에 소유권 이전 일로 가죠. 일로 가고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 미리 확보해 3-1번으로 환매 특약 이렇게 해놓는단 말이에요. 갑이.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팔아먹었어. 환매 특약을 해놨다 하더라도 이 환매 특약이 처분금지, 처분하지 말라, 못 금지효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팔아먹을 수 있어. 팔았어 이렇게 소유권 이전을 병한테. 그럴 때 나중에 갑이 병한테 팔아라. 그럼 팔아야 돼요. 5번이죠. 이렇게 갑한테. 그래서 환매 특약을 했으면 제3자에 대항할 수 있지만 그렇더라도 못 팔아먹지를 않는다. 팔아먹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병이 소유권 넘겨줘야라는 얘기죠. 그죠? 요 판례 하나만 기하고 나머지는 근거 조문만 몇 개 파악하면 시험 문제 맞출 수 있어요. 590조입니다.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됩니다. 동그라미 치고 매 환매할 권리를 보류한 때는 영수한 대금, 비용을 반환하고 환매할 수 있어요. 도로 사올 수 있어요. 환매 대금은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약정해야 합니다. 5년 뒤에 시가로 하자. 목적물 과실과 대금이자는 상계한 거로 봅니다. 591조죠. 환매기간은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 넘지 못합니다. 약정기간이 넘는 때는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으로 단축됩니다. 환매기간은 연장 못합니다. 591조. 환매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는 그 기간은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으로 합니다. 592조입니다. 환매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 등기를 동시에 보류 등기해 매매와 동시에 보류 등기할 때는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있죠. 여기까지 보면 되고요. 다음에 판례 하나만 기억하면 되고요. 판례가 31번 기출 판례죠. 등기된 환매권은 처분금지 효력이 없으므로 몇 줄이죠. 환매 의무자, 매수인은 자신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자의 소유권 이전을 거절할 수 없어요. 교환입니다. 교환은 두 개 조문밖에 없어요. 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입니다. 상호 이전을 약정하니까 낙성, 유상, 쌍무, 불효식계약입니다. 따라서 유상이니까 매매 담보 책임 갖다 쓰고요. 쌍무니까 동시행항변권 위험부담 갖다 씁니다. 597조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 이전과 금전 보충 지급 약정할 때 요 보충금은 매매대금을 준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교환은 갑이라는 사람이 있다. 을이라는 사람이 있다. 그럴 때 여기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다. 이게 바꾸자. 그런데 이게 1억짜리인데 이게 2억짜리다. 그러면 여기다가 1억을 얹어주겠죠. 이 1억을 보충금이라고 하고요. 보충금이라고. 이 보충금을 매매대금으로 보니까 매매대금 안 주면 해지하죠. 해지한다. 그럴 때 요놈은 교환이니까 낙성계약이요. 쌍무입니다. 쌍무니까 이게 동시행항변권 위험부담 문제를 발생하고요. 유상계약이니까 매매에 관한 규정, 즉 담보 책임을 갖다 쓰고 매매에 관한 규정도 규정하죠. 그 다음에 불효식계약이다. 이렇게 됩니다. 거기에 판례 32번 있습니다. 자, 모래시계 첫 번째 기출 거기 부동산 소유권 대가로 주식을 양도하면 교환계약이고 교환도 유상계약이므로 기출 두 개의 문제 담보 책임 규정을 준용하죠. 32번 판례입니다. 교환계약의 당사자가 목적물 시가를 묵비하거나 허위로 시가보다 높이 고지라고 했다 하더라도 사기가 아니라는 얘기죠. 사기.
자, 기출문제 보세요. 기출문제 거기에 7번 문제 봅니다. 갑은 자신의 2억 상당의 건물을 의료 토지와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을로부터 1억 원을 보충해서 지급받기로 했습니다. 1억은 보충금은 매매대금으로 본다 그랬죠? 틀린 걸 고르시오. 갑과 을의 사이의 계약은 불효식 계약이다. 맞죠? 불효식 계약입니다. 2번. 갑과 을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하자담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지죠? 매매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니까 집니다. 유상계약이니까 2번이 답이죠. 을의 보충금 1억을 미지급이다. 그러면 해제 사유가 되죠? 맞죠? 계약 체결 후니까 후발적이죠? 위험부담입니다. 건물이 을의 과실로 소실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을의 보충금 지급은 소멸하지 않죠? 위험부담. 보충금 지급기한을 정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을은 건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아까 매매에 대한 이자를 갑에게 지급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자, 임대차로 갑니다. 임대차는 가장 잘 나온 빅 4가 있어요. 첫째가 비용 상환 청구할 수 있어요. 비용 상환 청구권 626조. 일단 이거는 이게 제일 잘 나오고, 그다음에 지상물 매수 청구권. 지상물 매수 청구권. 이게 643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부속물 매수 청구권입니다. 부속물 매수 청구권. 요게 646조. 그 다음에 네 번째 임차권의 양도 및 천대 629조 이하죠. 이제 이 부분에서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집중적으로 설명을 하고, 여기가 이제 지상물 매수청이 가장 판례가 많죠. 나머지는 판례가 별로 많지는 않아요. 어떻든 이 부분에 나오니까 이 부분 집중 설명하고, 나머지는 조문 위주로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보면 618조 보세요.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 목적물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목적물이니까 아까 매매나 교환은 재산권이라 그랬는데, 이 재산권에는 물건과 권리가 포함되잖아요. 근데 여기 임대차는 목적물, 물건을 의미하죠. 권리는 포함되지 않아요. 목적물. 권리 X입니다. 사용 수익할 것을 약정한다. 약정이니까 낙성이죠. 상대방이 차임 지급, 이 차임이죠. 차임. 목적물 사용 수익의 차임은 이게 금전에 한하지 않습니다. 금전도 되고 쌀도 되고 보리도 돼요. 금전에 한하지 않죠. 아까 매매 대금은 금전이어야 됩니다. 지불을 약정합으로 성립하면 효력이 생긴다. 그래서 낙성, 유상, 쌍무, 불효식 계약이다. 판례 35번. 임대인에게 임대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기타 임대 권한이 없더라도 계약은 성립할 수 있죠. 낙성이니까 한번 나왔죠. 보증금 수수는 임대차 계약 성립 조건이 아닙니다. 약정만 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세요. 넘겨보시고 다음 페이지에 존속기간입니다. 존속기간은 651조가 이게 최장기 20년을 넘을 수 없다는 게 이제 헌재에서 위헌 결정이 나와서요. 그래서 거기에 석조, 석회조, 석조는 돌이죠. 석회조는 콘크리트, 연화조는 벽돌입니다.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 기타 공작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나 식목, 그 다음에 소금 채취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를 제한 외에는 20년을 넘지 못한다는 이 규정이 2013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나가지고 효력이 정지됐어요. 그러니까 20년을 다 넘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 다음에 거기에 2번 보세요. 2번 계약으로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그거는 해지 통고 밑줄입니다. 기간의 약정이 없다. 그러면 각 당사자나 임대인,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고를 할 수 있어요. 그럴 때 6.15가 나옵니다.
임대인이 해지 통고하면 6월 지나서, 임차인이 해지 통고하면 1월 지나서, 동사는 5일입니다. 6.15. 해지 통고하면 6.15입니다. 6.15.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639조, 630 묵시적 갱신이 있어요. 묵시적 갱신은 뭐냐면, 묵시적 갱신은 임차인이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토지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을이라는 사람이 3년간 임대차를 했는데 임대차 끝났어. 근데 임차인이 사용하고 수익을 하는데 임대인이 상당 기간 내에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자동 연장된다는 게 묵시적 갱신이요. 그럼 묵시적 갱신의 경우는 아까 이 존속기간은 정하지 않는 거로 봐. 정하지 않는 거로 보니까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 통고가 가능하죠. 그죠? 그리고 제3자가 제공한다면 소멸한다. 이것도 기출 한번 나왔죠. 그러니까 639조 보세요. 임대기간이 만료했습니다. 임차인이 사용 수익을 계속합니다. 그럼 임대인이 상당 기간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로 보니까 연장되죠. 그러나 당사자는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는 거로 봐서 해지 통고할 수 있죠. 26회 기출입니다. 그러나 전 임대차의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기간 만료로 소멸하죠. 자, 그 다음에 임대차 효력입니다. 임대차 효력에서는 넘겨보시면 거기 623조가 나옵니다. 623조는 의무규정이라고 쓰시고요.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존속 중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의무규정이죠. 그러면 이건 의무규정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어. 그러면 임차인이 둘 사이에 네가 고쳐 쓰라라고 특약을 했어. 고쳐 쓰라고 특약을 했어. 그런데 만약에 이 집이 물난리가 났어. 물난리가 나가지고 이게 지금 장판이 드러나고 여기에 보일러가 지금 난리죠. 그러니까 고쳐주라. 623조를 근거로. 수선은 유지모가 있으니까. 그런데 무슨 소리냐. 내가 특약을 했잖아. 네가 고쳐 쓰라고 라고 항변을 하는데 문제는 요 면제 특약이죠. 수선 면제 특약은 소규모 수선에 한합니다. 따라서 대규모 수선을 하는 경우는 이 특약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고쳐줘야 된다는 판례입니다. 그게 밑에 42번 판례입니다. 임대인의 수선 의무를 지는 경우에도 특약에 의해서 면제할 수 있지만 통상 생길 수 있는 소규모 수선을 면제 안 하고 대규모 수선, 한 줄면 대규모 수선은 이 면제 특약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임대인이 수선 의무를 부담하죠. 그 다음에 이제 비용상환 청구권입니다. 이 비용상환, 여기 나오죠. 이제 비용상환 청구권 626조는 의무규정입니다. 의무규정인데, 이제 문제는 요놈은 필요비를 투입했어. 필요비를 임차인이 필요비, 예를 들어서 지붕이 날아가서 고쳤어. 그러면 요거는 즉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익비를 투입했어. 유익비는 재래식 화장 수세시로 고쳤어요. 이때는 임대차 종료시입니다. 이걸 서로 뒤바꾸면 틀립니다. 종료 기다려야죠. 즉시 종료시죠. 그 다음에 요 유익비의 경우는 법원이 상당 기간을 유예할 기간 유예가 가능합니다. 기간 유예가. 근데 이거는 필요비는 법원이 상당 기간 유예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필요비 유익비를 안 주면 유치권 행사 가능합니다. 유치권 행사 가능. 그리고 유익비의 경우 유예를 했다면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죠. 그 다음에 판례가 만약에 반환 시에는 원상으로 복구해서 반환하라. 이렇게 특약을 했으면 비용을 미리 포기한 거로 봅니다. 비용을 포기한 특약으로 보니까 유치권 행사할 수 없죠. 그 다음에 임차인이 증축했어요. 이 증축 부분은 임대인 소유로 하겠다 특약을 했어요. 임대인 소유로 하겠다 이런 특약을 했다면 요 임차인은 원상 회복을 면하는 대신에 비용을 포기한 특약으로 본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판례 입장. 그 다음에 필요비 유익비는 제척 기간이 있습니다. 필요비 유익비는 목적물 임대인한테 반환한 6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돼요. 그래서 반환하고 6개월 이내. 반환하고 6개월 이내. 그리고 이제 판례가 만약에 구성 부분이 됐다. 욕조 타일이다. 욕조 타일처럼 건축물의 구성 부분이 됐다. 그러면 구성물이 아니고요. 이때는 비용 상환 청구로 가라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또 판례 하나가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 토지가 있어요. 토지가 있는데 필요비 유익비를 투입했어요. 임대차를 했는데. 근데 토지가 팔립니다. 토지가 팔리니까 신소유자가 나가달라. 그럼 못 나간다. 버틸 수가 없어. 둘만의 약정이니까. 그러면 자, 나는 현재 점유자요. 너는 회복자다. 그러면 점유자 회복자 관계 203조를 근거로 해서 비용 내놓으세요. 이렇게 청구할 수 있느냐? 없다는 겁니다.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서는 계약 관계가 무효 취소되는 경우에 한해서 적용되죠. 이때는 계약 관계 임대차가 살아있죠? 그러니까 623조로 가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중요한 논점입니다. 626조 의무규정입니다. 임차인이 보존에 필요한 필요비는 종료 기다리지 않고 즉시 청구할 수 있죠. 그러나 유익비는 종료시입니다. 종료시 기출 잘 나오죠. 가액의 증가가 신전해야 됩니다. 지출액이나 증가액 상환하고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에서 상환 기간을 허용할 수 있죠. 자, 그리고 필요비 유익비는 모래시계 반환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내 행사해야 되죠. 오른쪽에 43번입니다. 건물 임차인이 22호 기출이죠. 자신의 비용을 들여서 증축 부분을 임대인 소유라는 특약을 했어요. 그러면 원상 회복을 면하는 대신에 비용을 포기한 내용으로 유효합니다. 그 다음에 자, 모래시계 보세요. 44번 18호 기출이죠. 건물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한 때는 원상복구 밑줄이죠. 건물을 원상복구해서 명도하는 약정은 비용을 포기한 취지로 특약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죠. 그 다음에 45번 판례입니다. 자, 17호 기출인데 임대인 갑은 임차인들에게 임차전 중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 채 임차 건물을 병에게 양도했더라 하더라도 임차인들은 계약 중 필요한 필요미익비를 점유자 비용 상환 규정에서 병에게 청구할 수 없다 그랬죠? 요거 나는 점유자요. 너는 회복자니까 비용 내놔라 이렇게 안 되고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요는 을은 갑한테 비용 청구하고 안 주면 유치권 주장하면 되는 거죠. 점유자 회복자 관계는 이 계약 관계가 무효 취소되는 경우입니다. 네, 넘겨보시고요. 다음 페이지에 이제 보호 의무 그런 것들이 있고요. 621조 대항력입니다. 요거는 621조인데 나중에 이거 지상물 매수 청구권과 관련돼서 문제가 됩니다.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을이라는 사람이 있어. 아까 토지 임대차했어. 임대차했는데 만약에 병한테 팔렸어. 그럼 나가라. 못 나간다. 대항할 수 없어. 그런데 임대차에 등기해 놓습니다. 그러면 나가라. 그럼 못 나간다. 대항할 수 있습니다. 또 갑이란 사람이 토지가 있단 말이에요. 토지가 있는데 을이 임대차에서 그 토지에 건물을 지었어. 그리고 을이 건물 지었습니다. 건물은 을 거죠. 그때 이게 보존 등기를 했어. 보존 등기를 했다면 토지에 등기하지 않더라도 땅이 팔렸다. 그럴 경우에는 나가라. 그러면 토지에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임차인 소유 부동산에 등기하면 대항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판례가 이게 622조죠. 판례가 만약에 토지에 임대차했는데 토지 등기하지 않고 이 건물도 등기하지 않는데 땅이 팔려서 9월 1일 날 토지 소유권이 넘어갔고 그 다음에 10월 1일 날 건물 등기했다면 자 병의 등기가 빠르죠. 그러니까 나가시오. 그럼 못 나간다라고 버틸 수가 없죠.
10월 1일 늦으니까 그게 근거 조문 2개에 대한 기출 판례죠. 621조입니다. 부동산 임차에는 당사자 간의 반대 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게 등기 절차에 협력을 청구할 수 있죠. 근데 임대차를 등기한 때는 그때부터 동그라미죠. 그때부터 제3자의 효력이 생깁니다. 622조도 22.6교 기출입니다.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토지 임대차는 이 토지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지상 건물 동그라미죠. 건물을 등기한 때는 제3자의 효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49번 보세요. 16회 기출 판례인데 건물을 소유로 목적으로 토지 임차인이 지상 건물을 등기하기 전인데 제3자가 토지에 대해서 등기를 한 후 9월 1일 날 등기하고 그 이후에 지상 건물 10월 1일 등기하더라도 제3자에 대해서 임대차 효력이 발생하지 않죠? 이해가죠? 그 다음에 중요한 이제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입니다. 이게 이제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죠? 요 지상물 매수 청구. 잘 나오는 거. 그러면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는 갑이 있어요. 이렇게 갑이. 토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을한테 자, 임대차를 해줬어. 이 사람이 토지 임차인입니다. 토지 임차인인데 이 사람이 건물 지어서 장사합니다. 근데 건물을 이렇게 지어서 장사하는데 임대 기간이 만료됩니다. 임대 기간이 만료되죠. 기간이 만료되고 두 번째 목적물이 현존하고 있어요. 세 번째 달에 한번 떨어요. 가서 연장합시다. 갱신 청구합니다. 갱신 청구를 해요. 그러면 오케이 하면 연장되겠죠. 그러나 싫어 거절해버려요. 거절하면은 내 건물 사가시오라면 사가야 돼요. 그래서 그때는 네 번째 매수 청구를 한다는 거예요. 이 매수 청구권은 형성권입니다. 형성권이니까 거절 못하고 강제 매매가 성립돼. 그래서 매매가 성립돼 버립니다. 매매가 성립되니까 지상물 이전해 줘야 되고 대금 지급해야 되죠. 근데 여기에서 이게 동생관계죠. 동생관계입니다. 그리고 이 대금은 당시 건물 시가로 사가는 겁니다. 판례가 시가로 사가라. 시가로. 그리고 요게 대금을 안 준다고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지만 유치권은 주장할 수 없다. 유치권은 대금 안 준다고 주장할 수 없다는 게 판례고요. 그 다음에 요게 건물이 이게 미등기든 상관없고 무허가든 상관없고요. 이게 갑에게 경제적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 상관없어요. 무조건 사가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을이 근저당을 설정했어. 근저당이 설정됐더라도 매수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갑의 입장은 588조를 근거로 야 근저당 말소할 때까지 대금 못 줘라고 항변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요게 갑과 을 사이에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아까 갑이 언제든지 해지 통고가 가능합니다. 해지 통고를 했을 때는 거기에 원래는 갱신 청구해서 거절해야 매수 청구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해지 통고는 거절 사유가 포함되니까 갱신 청구할 필요 없이 막바로 매수 청구할 수 있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그리고 아까 원래 이 임차인이 건물을 자기 소유물이야 사가라 할 수 있어요. 근데 임차인이 건물을 제3자에게 팔았어. 그럼 매수 청구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임차인이 사가라 하는 대상은 임대인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땅이 팔렸어. 신소유자 병이야. 그러면 병한테 사가라 할 수 있느냐. 이거는 원칙적으로 아까 대항력이 있었죠. 대항력. 토지나 건물에 등기해놨죠. 토지나 건물에 등기해놔서 대항력을 갖췄다면 신소유자에게도 사가라 할 수 있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토지는 임대인 거고 또 이쪽 토지는 임차인 거 또 제3자의 거다. 그럴 때 건물이 걸쳐서 올라갔습니다. 걸쳐서 올라갔어. 이 걸쳐서 올라갔을 때는 요 임대인 소유 건물이 구분 소유 객체가 돼야 돼요. 구분 소유 객체가 돼야 사가라 할 수 있다는 그래서 걸구라고 합니다. 걸구. 그리고 643조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요거는 강행 규정이니까 특약으로 배제 못합니다. 특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 효력이 없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기출 판례고
자, 봅시다. 643조. 거기에 조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1, 2, 3, 4, 5, 6, 7. 자, 기출지문을 다 정리하였으니까 보시면 되고, 판례 50번 보세요.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에서 기간이 정함이 없다. 밑줄이죠. 기간이 정함이 없습니다. 해지 통고 밑줄이죠. 해지 통고해버리면 그때는 매수 청구권 인정되는데 이때는 갱신 거절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갱신 청구할 필요 없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51번은 말이죠. 여기 기간이 만료돼야 되니까 만약에 이게 차이면 안 내서 해지합니다. 그럴 때는 채무불이행이니까 매수 청구가 안 됩니다. 그래서 51번 기출 많이 나왔죠. 차임 2기 연체로 해지나 채무불이행 등으로 임대차가 해지됐을 때는 매수 청구권은 발생할 수 없죠. 그 다음에 52번 걸구 사건입니다. 건물을 소유로 목적으로 토지 임대차에서 임차인 소유 건물이 임대인이 임대한 토지 외에 임차인 제3자의 위에 걸쳐 써 있어. 걸쳐에 또 걸자 동그라미죠. 그러면 임차지상에 서 있는 건물 부분 중 구분 소유, 구자의 동그라미죠. 구분 소유 객체가 될 수 있는 부분에 한해서 매수 청구 허용됩니다. 걸국. 그 다음에 판례 53번 두 번 나왔죠. 반드시 임대계약 당시에 기존 건물이거나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신축한 것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판례 54번입니다. 세 번째 줄이죠. 객관적으로 지상 건물이 객관적 가치 있는 여부나 임대인에게 소용 있는 여부는 행사 요건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55번 판례죠. 세 번 나왔죠. 매수 청구권은 형성권입니다. 따라서 매매가 성립하죠. 따라서 지상물 매수 청구 행사한다면 거절 못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판례 56번에 모래시계 보세요. 두 번 나왔죠. 건물을 소유를 목적으로 토지 임차인 건물에 보존 등기가 있습니다. 대항력 갖췄죠. 그러면 토지 양수인에게도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죠. 57번 판례 4번 나왔죠. 모래시계 보세요. 임대차가 계약상 건물을 철거한다는 합의 무효죠. 일체 포기 무효죠. 그러니까 매수 청구할 수 있죠. 강행 규정 위반되니까 무효입니다. 그 다음에 58번은 두 번째 줄이죠. 매수 청구 당시 건물 시가의 동그라미입니다. 시가로 매매 계약이 성립하는 것이지 기존 건물 철거 비용 포함한다든가 모든 비용을 보상할 의무는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거기까지 했고요. 그럼 문제 하나 볼까요? 문제가 지상물 매수 청구권인데 거기 9번 한번 보세요. 9번 9번 같이 봅시다. 8번 지금까지 했던 거 임차인의 권리에 관해서 옳은 걸 고르. 기출문제 1번 8번 임차물에 필요비 지출했다. 종료시 그럼 틀리죠? 필요비는 즉시죠. 2번 건물 임차인이 사용 편익을 위해서 임대인으로부터 부속한 매수 부속물입니다. 조금 더 했고 부속물은 종료 전이 아니고 종료시입니다. 종료시. 조금 더 할 거예요. 그 다음에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토지 임대차를 등기하지 않더라도 임차인이 지상건물 보존 등기하면 아까 622조 조문이죠. 제3자 효력 있죠? 아까 요거 여기 보존 등기하면 효력이 있다 그랬죠? 620. 이게 답이죠. 그 다음에 4번입니다.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토지 임대 기간이 만료됐습니다. 그러면 갱신 청구 없이도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여기 갱신 청구해서 거절해야 매수 청구할 수 있죠? 없이도가 틀렸습니다. 이것도 조문이죠. 토지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됐습니다. 존속기간은 정하지 않은 거 보니까 언제든지 임차인의 해지 통고할 수 있는데 임대인은 그렇지 않다. 틀렸죠? 임대인도 해지 통고 가능합니다. 9번입니다. 갑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을의 X토지 임차하고 그 위에 Y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다음 중 틀린 걸 고르시오. Y 건물이 무허가 건물이라도 매수 대상이 되죠? 맞죠?
갑의 연체 차임으로 해지했습니다.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없죠? 맞습니다. 3번 임대 기간이 정함이 없습니다. 해지 통고하면은 매수 청구할 수 있죠? 즉시 대항력 갖춘 갑의 임차권이 기간 만료로 소멸했어요. 근데 을이 팔렸죠, 병에게. 그러면 갑은 병을 상대로 매수 청구할 수 있죠? 맞죠? 5번 갑이 Y 건물에 근저당을 설정했습니다. 기간이 만료하면 매수 청구 행사할 수 없다. 근저당이 설정됐다 하더라도 매수 청구할 수 있다 그랬죠? 5번이 틀렸죠? 그 다음에 이제 부속물 매수 청구입니다. 이 부속물은 요거는 토지 임차인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건물, 공작물 임차인입니다. 부속물이니까 시험 문제 샷시문 하나 생각하면 돼요. 샷시문. 이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건물이 있습니다. 이렇게 건물이 있는데 이게 임대차가 종료했어요. 근데 종료했는데 문제는 종료 전에 여기다 샷심을 하나 이렇게 설치했어요. 샷심을 설치할 때 임대인으로부터 동의를 얻었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해야 됩니다. 동의를 얻었거나 매수한 경우에 종료 시 사가라 그러면 사가야 되죠. 이게 형성권입니다. 형성권이니까 매매가 성립되니까 강제 매매가 성립되고 동생관계죠. 유치권 주장 못합니다. 그리고 여기 판례가 이게 이기의 차이만 내서 해제합니다. 그럴 때는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없고요. 두 번째 일시사용임대차죠. 일시사용임대차. 여관, 호텔, 모텔 이런 데에서는 부속물 매수 청구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646조가 강행규정입니다. 강행규정이니까 특약으로 배제 못합니다. 이런 것들이 문제되죠. 그래서 거기 근거 조문만 봅시다. 646조 건물 기타 공작물 임차인이 사용 편의를 위해서 임대인의 동의가 밑줄 지어져 있죠. 부속시킨 샷신 물건이 있는 때 종료시입니다. 종료시. 종료 전에는 안 된다고 그랬자 기출. 매수 청구하면 거절 못합니다.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해도 같다. 강행 규정이고요. 넘겨보세요.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자 거기에 62번 봅시다. 임대차 계약이 임대인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지되어 있습니다. 해지된 경우에 부속물 매수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판례 63번에 밑에서 두 번째 줄 건물 자체의 구성 부분을 이루고 독립한 물건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은 욕조 타일 부속물 대상이 될 수 없죠. 비용 상환청구로 갑니다. 그 다음에 그 627조 중요한 조문입니다. 627조 1항이 중요한 조문인데 그게 뭐냐면 만약에 건물이 있어요. 이렇게 건물이 있는데 여기 임대차가 30만 원 쳐져 있고 차임이 차고가 3만 원 쳐져 있다. 그런데 임대차 계약 체계로 태풍이 나서 이게 무너졌다. 그러면 차임이 당연히 감액돼야 되는데 근거 조문에는 감액 청구할 수 있다 규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감액이 된다 그러면 틀린다는 거죠. 후발적 불능 일부 불능의 특징입니다. 627조 1항 임차물 일부가 임차는 과실 없이 멸실 기타 사유로 인해서 사용 수익할 수 없은 때에는 임차인은 그 비율에 의한 차임을 감액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지 감액된다 그러면 틀립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거기 640조 보세요. 640조. 자, 이것도 강행 규정인데 건물 기타 공작물 임대차는 연체액이 2기 동그라미입니다. 2기의 차임을 달할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죠. 그 다음에 648조가 한번 나왔죠. 토지 임대인이 임대차에 관한 채권에 의해서 임차인의 부속, 임차인의 사용 편익에 공용한 임차인 소유 동산 동그라미입니다. 동산을 압류 동그라미, 동산을 압류해버린다. 오토바이를 압류했다. 질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쉽게 말하면 전당법자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니까 경매 청구하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보관 의무 넘겨보세요. 보관 의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이 임차권의 양도전대입니다. 양도전대. 임차권의 양도전대인데 요게죠. 요거
임차권의 양도전대. 양도전대인데 요거는 임차권의 양도전대. 동의를 얻었느냐, 동의를 얻지 않았느냐 이렇게 달라집니다. 동의를 얻었냐, 동의를 얻지 않았느냐. 그래서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있다. 그럼 건물이 있다. 을이 있다. 근데 임대차를 했다. 근데 병한테 양도를 했다. 전대를 했다. 그러면 동의를 얻지 않는 경우는 요 임대차를 해지할 수 있어요. 해지권이 발생하죠. 갑이 을한테. 근데 여기서 판례가 만약에 가구점 사건에서 임대인에게 배신적 행위가 아니라면 해지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어요. 해지할 수 없다. 이 임차인이 둘이 부부로서 가구점을 합니다. 근데 임차인이 남편이 처한테 양도했어. 동의 없이. 그러니까 임대인이 해지에 들어옵니다. 못 나간다라고 버티면 소송을 했는데 판례는 부부가 남편이 처한테 양도하고 동의 없이 양도하는 것은, 그리고 같이 장사하는 것은 임대인에게 배신적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니까 해지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아무리 전대차 한다 하더라도 작은 부분입니다. 소부분, 방 한 칸짜리를 동의 없이 전대한다 하더라도 해지할 수 없다는 거죠. 기출이죠. 그 다음에 동의 없이 양도 전대는 유효합니다. 계약 자체는. 그러나 동의를 얻어줄 의무가 있죠. 동의를 얻어줄 의무가 있는데 동의를 얻지 않았다. 그러면 담보 책임을 추궁당하죠. 담보 책임. 그 다음에 갑과 병의 관계입니다. 갑과 동의 얻지 않는 갑과 병의 관계는 사실은 불법점유입니다. 불법점유이기 때문에 갑이라는 사람은 사실은 간접점유자고요. 을이라는 사람은 직접점유자고, 이 사람은 제3자 불법점유자죠. 그렇기 때문에 간접점유 기에서 이 갑은 빨리 병아 을한테 반환해. 걔가 원하자면 내한테 반환해. 이렇게 청구해야 됩니다. 반환 청구를 직방으로 내한테 반환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만약에 해지하지 않는다. 해지할 수 있으니까 해지하지 않는다. 임대차 존속 중이라면은 갑은 을한테 차임 청구할 수 있잖아요. 손해가 없어. 그러니까 해지하지 않는다면 차임은 을한테 청구하니까 차임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병한테 청구할 수 없어요. 그리고 차임에 상당하는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없어요. 을한테 청구할 수 있으니까. 해지한다면 청구할 수 있죠. 요거죠. 요게 핵심이고. 그 다음에 동의를 얻은 경우입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이렇게 건물이 있다. 근데 을이 있다. 이게 임대차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전대차를 했어요. 전대차. 동의를 얻은 양도는 의미가 없어요. 논점이 없어요. 전대차를 했어. 그럴 때 이때는 전대차는 그대로 유지되고, 임대차는 유지되고 전대차는 유효하겠죠. 근데 여기서 임대인을 어떻게 보호하느냐? 임대인 보호 규정이 있고요. 전차인을 어떻게 보호하느냐? 전차인 보호 규정이 있어요. 자, 첫째, 임대인은 어떻게 보호하느냐? 요게 첫째가 아니고 그냥 전차인은 임대인 갑에게 직접 의무를 부담하게 하고 있어. 직접 의무를 부담하게 하고 있어. 결국 직접 의무는 뭐냐? 보관 의무, 반환 의무, 그 다음에 차임 지급 의무. 그런데 이때 갑은 병한테 직접 차임 청구할 수 있죠. 근데 병이 을한테 나 차임 지급했다라고 대항 못합니다. 직접 의무를 부담하니까 권리는 없어요. 그 다음에 전차인 보호 규정은 일단 전대차의 동의를 해주고 나서 당사자 갑과 을이죠. 갑과 을이 합의로 임대차를 해지한다 하더라도
해지한다 하더라도 전대차는 소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전대차는 소멸하지 않는다. 그래야 전차권이 보호되죠. 동의해놓고 갑과 을이 합의 해지해가지고 전차권이 소멸한다면 안 되겠죠. 두 번째,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어. 이 임대차가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어. 그러면 갑이 언제든지 해지 통고가 가능하죠. 갑이 언제든지 해지 통고를 했을 때는 반드시 전차인에게 사후를 통지를 해주라 이거요. 통지를 해줘야 그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와 관련해서 만약에 비교되는 판례가 만약에 갑과 을 임대차가 을이 이익의 차임을 안 줬어요. 이익의 차임을 연체했어. 그래서 갑이 해지합니다. 아까 640조에서 해지했을 때 이때는 요 전차인 병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않더라도 대항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과 비교해야 돼요. 아까 이거는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는 해지 통고한다면 전차인에게 통지해줘야 대항할 수 있죠. 그러나 을이 이익의 차임을 내서 해지했다면 나가라 할 때는 병한테 통지 안 해주고 나가라 해도 나가야 된다는 말이죠. 두 개, 이건 기출이죠. 이것도 다 기출이죠. 기출 판례입니다. 세 번째, 만약에 이게 토지를 임대차에서 전대차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건물을 지었습니다. 건물을 지었는데 첫째, 요 기간이 만료가 된다. 임대차, 전대차 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두 번째, 건물이 현존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갱신 청구를 하게 되죠. 매수 청구 행사 전에. 갱신 청구는 을과 갑이 임대차라는 계약 관계가 있을 때죠. 근데 누구한테 사과를 하려면 갑한테 사과를 해야 되죠. 근데 갑하고 병과는 계약 관계가 없죠. 계약 관계가 없죠. 계약 관계가 없으니까 세 번째, 이 갱신 청구가 안 돼요. 갱신 청구가 안 되고, 그 뭐냐면, 야, 병이 이 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죠. 임대 청구라는 거예요. 야, 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해줘. 그래서 이때 임대해줘. 전대차와 임대 청구를 해요. 임대해줘. 전제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동일 조건으로. 근데 그때 거절하는 거예요, 갑이. 갑이 거절하면 그때 지상물 사가시오.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어요.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어요. 강행 규정이야. 그러므로 전차인 보호하죠. 그 다음에 자, 네 번째가 만약에 샷시문을 설치해서 건물 전대차에서 샷시문을 설치해서 아까 샷시문 설치할 때 동매라 그랬지. 동의를 얻어야 돼요. 따라서 이때 임대인 갑이 동의를 얻었어. 갑이 동의를 얻었어. 그리고 갑으로부터 매수했어. 그리고 갑의 동의를 얻어 을로부터 매수했어. 어떻든 동의는 갑이를 동의를 얻어야 돼요. 그럴 때 동의를 얻었거나 매수한 경우에 그때 부속물 사가시오라고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뭘 보호합니까? 샷시문 사가라. 전차인 보호하죠. 그죠? 그래서 동의를 했느냐, 동의를 안 했느냐, 이걸 막 섞어서 내버립니다. 또. 자, 요거 하나, 보기 10번 한번 문제 보고, 자, 10번 한번 보세요. 10번. 기출 문제죠. 건물 임대인 갑의 동의를 얻었죠. 동의를 얻어 임차인 을이 병과 전대 계약 체결하고 건물 인도해 주었습니다. 옳은 걸 고르시오. 그래서 이쪽을 고르는 거죠, 이거 기억. 갑과 을의 합의로 임대 계약이 종료되어도 병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 맞죠? 전대차 종료 시 병은 건물 사용평을 위해서 임차인 을의 동의를 얻어
부속물 즉 샤시물을 매수를 갑에게 청구. 을의 동의가 아니고 갑이 동의죠. 임대인의 동의죠. 예? 동의는 임대인의 동의입니다. 어렵죠? 을을 갑의 동의로 바꿔야 돼요. 임대차, 전대차, 여기 디귿은 보세요. 요거는 동의를 얻었다. 그러면 이게 끝나고 끝났다면 목적물을 사실 원칙은 을한테 판단하고 을이게 판단해야 되는데 이렇게 직접 판단할 수도 있죠. 그러면 을한테 명도의무를 면하겠죠. 그래서 디귿, 임대차, 전대차 기간이 모두 만료됐습니다. 병은 건물을 갑에게 직접 명도해도 을에 대한 명도의무를 면하지 못한다. 면하죠? 틀렸죠? 그 다음에 이 니을입니다. 을의 연체 차임 2기의 차임을 달해서 계약을 해지합니다. 계좌 해지할 때 아까 해지입니다. 갑은 병에게 통지 없이도 해지로 대항할 수 있죠. 이거 비교하라 그랬죠. 2기의 차임을 안 내서 해지합니다. 그럴 때는 통지하지 않더라도 대항할 수 있지만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고 해지 통고의 경우는 통지해야 대항할 수 있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답은 기역 니을입니다. 자, 요약 판례지 봅시다. 그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오전에 기출문제도 풀이했기 때문에 자 629조입니다. 동의가 없는 애 동그라미 치고요.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양도 전대 못합니다. 임차인이 전환규정 위반한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죠. 근데 632조가 기출 나왔죠. 27회. 양도 전대 시 건물의 임차인이 그 부분을 소부분 밑줄이죠. 방 한 칸을 타인에게 사용하는 경우는 적용되지 않으니까 해지 안 된다 그랬죠. 그죠? 자, 오른쪽에 판례 69번입니다. 그 요약된 거는 여러분들이 참조로 봐요. 69번 판례죠.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별도 승낙을 받은 바 없이 아까 가구점 사건이라고 썼어요. 가구점 사건. 임차물을 사용 수익하도록 한 경우에도 임차인의 당행위가 임대인에 대한 배신적 행위라고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요. 그러면 해지권은 발생하지 않죠. 그러니까 부부 가구점 사건. 그 다음에 무단전대 시 판례 70번입니다. 임대인은 임대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동안 밑줄이죠. 해지하지 않는 동안 여전히 임차인에게 차임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전차인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나 부당이득 판안 청구할 수 없죠. 3번 나왔죠. 그 다음에 큰 2번 보니까 동의가 있는 동그라미입니다. 동의가 있는 전대입니다. 630조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했습니다. 전차인은 직접 의무 부담한다 그래요. 직접 의무 부담한다. 전차인은 전대인에 대한 차임 지급으로 임대인에게 대항 못하고요. 631조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했습니다. 그러면 임대인과 임차인 합의로 종료하더라도 권리 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 다음에 631조죠. 임대차 계약이 해지 통고 밑줄입니다. 해지 통고로 인해서 종료했습니다. 그 임대물이 적법하게 전대됐을 때 임대인은 전차인에 대한 사유를 통지하지 않으면 전차인에게 대항 못한다 그랬죠. 근데 아까 판례는 여기 차임이 연체돼서 2기에 연체를 해지한다면 통지하지 않고 대항할 수 있다 그랬죠. 요거가 비교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634조입니다. 644조. 적법 전차에는 임대차, 전대차 동시에 만료된 경우 건물이 현존하면 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 청구하라 그랬죠. 예? 갱신 청구 아닙니다. 임대인이 거절하면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647조입니다. 647조는 건물 기타 공장으로 임차인이 적법하게 전대했습니다. 전차인 산업 편익을 위해서 임대인의 동의입니다. 임대인의 동의. 아까 임차인의 동의하면 틀리죠. 부속시킨 물건 잃는 때 전대차 종료 시 임대인에 대해서 부속물 매수 청구할 수 있죠. 또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했거나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인으로부터 매수한 경우 어떻든 동의는 임대인이죠. 매수 청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아까 동의는 누구라고? 임대인의 동의입니다. 동매라고 할 때 여기에 임대인의 동의로도 사심을 설치하거나 아니면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했어요. 그리고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임차인으로부터 매수한 거니까 어떻든 동의는 임대인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 72번 판례 보세요. 임차인의 연체액이 연체액 2기 차임에 달해서 해지하는 경우 전차인에 대해서 사유 통지 없이도 밑줄이죠. 없이도 해지로서 대항할 수 있다고 그랬죠. 아까 요거 비교. 그 다음에 73번입니다. 임차인이 임차물을 전대했습니다. 임대차 기간 및 전대 기간이 모두 만료됐습니다. 전차인은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직접 명도함으로써 그 임차인 전차인에 대한 명도 의무를 면한다고 그랬죠. 이해가죠? 자, 여기까지고 오른쪽에 거기 보증금은 뭐 그렇게 잘 나오는 판례가 아니니까 참조로 보시고, 자, 오늘 오전에 여기까지 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민사특별법을 다 끝낼 거예요.